기대 안 한다고 하다가 좀 성행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조국 신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셨어요? 믿으셨어요? 어차피 그러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전통의 민주당을 망가뜨려서 합리적인 사람은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위헌 종북정당인 통진당의 후예와 조국 같은 사람으로 채우기로 했다는 것.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만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속내 다 들킨 바에는 그냥 막장으로 가자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놀라지는 않으시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채널A 김호영입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건양협점 이사원 관련해 사천 논란이 불거졌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아니다, 전략 공천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무슨 뭐 알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제가 그거 3번 읽어봤거든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그건 오히려 저는 그 문구를 보고 느낀 거는 우리도 쉴드 치기 창피하지만 그냥 쓰지 말아달라. 쓰면 법적으로 귀찮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아니, 왜냐하면 그거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놨는데 쓴 내용을 보면 다 사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입장 바꿔서 그런 공천이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배우자실의 실장이 이해식 국회의원이고 그 실장, 부실장 뭘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 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디요? 아, 안녕하세요, 기자님. 자, 우리 당은, 그리고 저는 특히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총선의 공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쟁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 약점이라든가 네거티브라든가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한.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간의 청렴성과 서로 간의 어떤 그 도덕성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 있다고 해서 그 주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후보를 배제한다 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국택 후보 같은 경우는 당초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말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그 보도를 했던 곳이 아마 보도를 삭제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니까 삭제한 거겠죠. 돈을 줬는데 300만 원을 줬는데 돌려받지 않았다는 근거로 쓴 것이 뭐냐면 그 정우택 의원이 그 변소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아,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을 돌려주고 이걸 정식 후원금 계좌로 정식 법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보도에서는 그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럽다라는 보도였잖아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그 시기에 바로 그 사람부터 같은 액수의 돈이 들어온 게 확인됐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라면 어떤 단순히 어떤 말이 바뀌는 사람의 말을만 믿고 그걸 단정적으로 어떤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저는 그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는 아직 공천이 되진 않았지만 공천이 이루어지던 앞으로 모든 과정에서 어떤 부패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저는 2번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게 드러난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어떤 말만 가지고 그 말이 근데 신빙성이 크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단계에서 바뀌는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단정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점을 예의주시하고 보지만 현 단계에서는 저희 입장은 그건 공천을 배제할 만한 정도의 근거가 드러난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자꾸 그 얘기하던데요.
아니 자기는 지금 기소된 게 몇 개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저는 그분의 뻔뻔함이 정말 극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우리 모두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 모든 거짓말은 그 사람은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는 그래놓고 나서 이런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저희가 정말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SBS 김대태기자인데요. 민주당에서 이성윤 부검장 공천했는데 어떻게 평가 주시는지. 그걸 비교해 주시면 돼요. 현직 검사들, 현직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하거나 아주 바로 내자마자 나온 사람들 경우에 어떤 우려가 있는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이 어떤 현직 검사라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하게 일했느냐에 대한 국민들이 여러 우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그 공천 상황이 우리 국민의힘에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도 있었죠. 이 두 당이 그런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경선에도 올리지 않고 컷했죠. 그분들이 아주 훌륭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당보다 국민의 눈높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해온 어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검사직에 있을 때부터 완전히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왔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면서 조국 무슨 이 콘서트를 참석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컷 안 하고 공천한다? 이게 검사 독재고 이게 검찰 공화국이죠. 저희가 한 처분과 그러니까 말의 향연으로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했던 바로 하거나 현직 상황에서 출사표를 던졌던 그 검사 추진 후보들과 이성윤 같은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제가 기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분을 한 겁니까?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방금 공간이 잘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추천제 지역이 강남 가불과 그다음에 대구 북구 그다음에 울산 남갑 이렇게 총 5곳이 되었더라고요. 어제 정영환 위원장 말로는 최대 3곳이라고 했는데 5곳으로 늘어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국민 추천제로 인해서 추천 선발하게 되는 후보들 그런 어떤 자질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까 아기를 안고 있느냐고 자세히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짐작을 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5곳으로 발표났나요? 그 취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를 두려워하는 정당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어떤 의혹이 나올 만한 방식의 공천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혹을 한 건이라도 제기할 만한 게 없죠. 예를 들어서 얘기 나오는 무슨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사찰한다 이런 류의 얘기가 우리 당에 있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좀 참신한 사람이 오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보완하는 게 좋겠는데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그런 추천을 하는 곳을 아주 격전지 그리고 아주 험지 이렇게 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과거에 국민으로부터 많이 사랑받고 많이 선택을 받아왔던 곳에서 그렇게 공모를 하고 제3자가 공모를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좀 꺼려했지만 우수하고 훌륭하고 젊고 참신한 분들이 공천될 수 있으면 저희는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비교해 봐 주십시오. 각자 당마다 조금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지역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지역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자기 사람 꽃기에 쓰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일수록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라 이걸 그렇게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지 않고 좋은 분들, 그렇지만 평상시 같으면 국회에 들어가기 쉽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공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공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심이 들어가거나 누구를 안다든가 이런 후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강남, 대구, 울산이라고 했나요? 그런 곳들이죠. 저희는 좋은 분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참신한 분들이 국회로 많이 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겉은 젊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자기한테 악청한 사람들만 밀어놓은 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분명히 드립니다. 네.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치입니다. 민생을 챙기고 민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고요. 2020년을 생각해 보시죠. 돈 뿌렸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코로나 앞두고 거기다가 돈을 뿌렸던 거, 살포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게 정치 개입인 겁니다. 지금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 대통령의 책무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저와 1대1 토론을 계속 거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도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 저희가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가 MBC, JTBC 등등 포함해서 모두 제안을 먼저 한 겁니다. 제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이겠죠. 국민들께서 그걸 원한다고 느끼셨기 때문이겠죠. 저는 거기에 제안에 응한 것이고 더 제안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대통령과의 토론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맞습니까? 그런 취지죠.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대통령과 야당의 지도자가 토론을 한다? 그럼 대통령은 선거 개입 금지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선거에 관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과학 토론할 거예요? 아니죠. 문화 토론할 거예요? 당연히 총선을 앞두고 민의와 선택에 관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지금 대통령은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 대표의 상대는 당연히 여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의를 두고 경쟁하는 총선 국면이에요. 당연히 저와 토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대신 일반적으로 토론에 있어서 묵비권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죠. 저는 그거 드리겠습니다. 묵비권 드릴게요. 거짓말을 할 만한 상황 되면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이런 분들이 자기가 누구랑 토론하다 이런 얘기 하죠. 이재명 대표께서 정청래 같은 분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네. 저는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각 당을 책임 있는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만큼 지금 이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가 그 1대1 토론을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신 없으면 왜 야당 대표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얘기하는 것은 그냥 웃기지도 않은 얘기죠.
아니 왜냐하면 선거 국면이잖아요. 여기서 대통령과 토론한다면 대통령이 그러면 선거에 관해서 뭐라고 말만 하면 다 정치 개입이 될 텐데 저는 토론에 응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제 제안이 아니에요. MBC, JTBC, 연합뉴스 TV, YTN, TV조선, 채널A, MBN, KBS 빠뜨린 거 있습니까? SBS 전부 다기 때문에 그 모든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 모든 MBC를 포함한 그 방송사들이 편향되었기 때문에 그런 제의를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 뭐 토론 잘하시기로 민주당 내에서는 아주 호평을 받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뭐는 어떻고 이런 거 말씀 그거 그냥 토론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빈총처럼 날리실 필요 없이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장소가 어디여도 상관없어요. 사회자가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누구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피하고 도망간다는 것, 그리고 그 도망가는 명분으로 대통령과의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좀 구질구질하죠. 정상적인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머시프레이 박상원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 만남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위원장님을 예방하고 싶다면 응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따로 조 전 장관을 만날 생각이 있으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정당들은 많잖아요. 통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 같은데? HCN 충북방송 안녕하세요. 지역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 예. 청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은 현역 의원님들이 대부분 이제 공천이 확정돼서 일부 예비 후보님들이 좀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지역에 대한 얘기를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충청을 처음 왔잖아요. 충청은 어떤 이 특성이 있는 곳인가 하면 굉장히 냉정한 곳입니다. 굉장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를 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이 대한민국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번 선거를 옳고 그름, 누가 대한민국을 위하고 누가 동료 시민을 위하는 세력인가라는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로 국민들께 선택받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청을 먼저 찾을 것이고 공천의 문제는 기자님 제가 그걸 여쭙고 싶어요. 민주당처럼 누구를 탈락시키고 누구를 하는 것에서 저나 어떤 다른 더 생각하면 대통령실도 좋습니다. 그런 식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공천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감동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것이 감동이라는 게 어떤 권모술수나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천이라는 것은 탈락하시는 분들이 더 훌륭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거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시스템에 맡겼습니다. 시스템이 공천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의제기라든가 반발도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반발도 결국은 원팀으로서 하나로 이 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다만 어제 제가 천안을 처음으로 방문했죠. 그 자리에 홍문표 의원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이번에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셨죠. 이명수 의원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역시 훌륭한 중진이시지만 대의를 위해서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셨죠. 그냥 단순하게 안 한다는 선언이 아니라 본인이 선수로 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그 원팀으로서의 노력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을 좀 더 넘어가서 말하면 김연아 의원이 저희가 그걸 문제 삼아서 번복했지만 김용태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는 나름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거에서 이런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이렇게 박 터지게 경쟁하다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주시는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원팀으로서 국민들께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충청에서 그런 것 나타내 주신 분이 많았고 정말 원로분이시지만 어제 제가 시장 가시는데 따라오셨어요. 하나의 어떤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